그 수술 다음에 이제 수술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빈도가 높지가 않다. 특히 이식의 경우에는 예.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요법이 이제 그 국소요법으로는 우리가 그 주사액으로 주사를 찔러 넣어 가지고 주사액으로 보통 이제 치료하는 방법하고, 그 다음에 이 간 동맥 쪽으로 그 약을 넣는 그런 요법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요법인데요. 우선 그 국소요법으로 천자 국소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천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사 바늘을 찔러 넣는다. 예, 찔러서 요 구멍을 내 가지고 그걸로 뭐 주사약들을 보통 집어넣는 걸 이제 이 천자 국소요법이라 그러는데, 여기는 보통 한 3가지 정도요. 그 에탄올, 알코올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요 찔러 넣은 다음에 그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응고시키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자파를 넣어 가지고 이 소작 지져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우선 아시고, 이름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주사바늘을 찔러서 이걸 이제 그 치료를 한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은 그 수술처럼 뭐 이렇게 뭐 큰 그게 아니니까, 이런 건 뭐 시술 정도니까 뭐 몸을 개복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담이 적고 아주 이제 이런 게 그 장점이 되겠죠.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, 몸 바깥에서 긴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서 그 암에 대해서 그 국소적으로 어떤 치료법을 하는 것을 일괄하여 그 피부 경류 국소요법이라고 합니다. 혹은 천자요법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수술에 비해서는 우선 환자의 몸의 부담이 아주 적은 것이 우선 장점이죠. 보통 이런 치료는 그 일반적으로 암의 크기가 3cm보다 작고 3개 이하일 때 이런 그 국소적인 천자요법을 사용합니다.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암의 일부를 남겨둘 그 위험이 있지만, 우선은 가볍게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고 단기간에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 처음 시도로는 이런 방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런 걸 할 때도 초음파 검사나 또 그 조영제를 쓴 그 초음파 검사 등으로 그 암의 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이런 시술을 합니다. 우선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위 우리 경피라고 그러죠.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에탄올이 말하면 우리가 그 마시는 알코올, 그걸 에탄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알코올을 주입하는 요법입니다. 이 순수 알코올을 이 간암 부위에 주사를 해가지고 알코올의 화학작용으로 그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입니다. 그 에탄올을 주입할 때는 통증이 생깁니다. 보통 그래서 피부에 이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찔러서 에탄올을 주입을 하는 거죠. 수술 후에는 그 열이 나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부분적으로 간 기능 장애 등의 이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 피부를 통한 그 마이크로파를 쏘아가지고 그 응고시키는, 굳혀버리는 방법인데, 그 몸 밖에서 특수한 침을 이 암으로 찔러 넣어가지고 마이크로파라는 고주파 전자파를 쏘아가지고 암을 열로 응고시켜서 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. 세 번째로는 전자파를 쏘아서 이제 아주 태워버리는 방법인데, 몸 밖에서 특수한 침을 암에 찔러서 전류를 흘려서 침의 그 끝부분에 고열을 발생을 시켜서 소위 그 작은 국소암을 완전히 뭐
우리 시쳇말로 구워서 이걸 이제 사멸시키는 치료법입니다. 보통 그 소작 시간은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걸리고, 이 복부의 그 피부에 마취를, 국소 마취를 해서 이 소작으로 생기는 이 통증에 대해서 진통제를 뭐 투여하거나 혹은 정맥으로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전자파 소작 요법을 합니다. 뭐 여기에도 발열이라든지 복통, 출혈 혹은 뭐 이 장관, 이 장기의 관 손상이라든지 간 기능 장애 등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전자파 소작 요법은 에탄올 주입 요법이나 혹은 마이크로파 응고법에 비해서 적은 치료 횟수로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이 전자파 소작 요법이 이 치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요 국소요법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그 대책을 잠시 살펴보면, 이 국소요법은 우선 수술요법에 비해서 몸에 부담은 적지만은 전자파 소작법에서 전자파로 이 지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침을 찌른 장소에 통증이나 화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또 에탄올, 소위 알코올 주입 요법에서는 알코올을 주입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에 약한 체질의 사람은 약간 취하는 느낌, 취기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증상들은 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보통 회복이 되어 갑니다. 세 번째로 또 이제 이것도 많이 쓰는 요법인데, 이건 뭐냐면 간 동맥에다가 동맥을 색전, 소위 막아버리는 거죠. 그 동맥 자체를 혈관을 막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암 부위로 들어가는 그 동맥만 막아버리는 방법이라나, 또 그 암 부위로 들어가는 동맥의 주사, 요 주사는 뭐냐면 주로 이제 항생제, 죄송합니다. 항암제의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맥 주사요법하고 동맥 색전요법, 동맥을 막아버려서 피가 그쪽으로 그 세포 부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, 영양분을 차단하면 암세포가 죽는다. 뭐 이런 이론에 기초를 해가지고 동맥요법은 색전요법과 항암제 주사요법이 있다.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.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, 이 동맥 색전요법은 간에 영양을 운반하고 있는 혈관을 인공적으로 막아서 소위 암을 굶겨 죽이는 치료법이죠. 보통 혈관 조영제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검사에 이어서 보통 하는데요. 그 혈관 조영에 이제 사용되는 카테터라는 이런 관, 여러 작은 관들을 카테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 카테터의 끝을 간 동맥까지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그 색전 물질이 주로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비즈라고 그러는데, 비즈가 이제 구슬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뭐 다공성 젤라틴 알맹이나 공 모양의 어떤 비즈, 이런 색전 물질들, 그 다음에 이 뭐 폴리비닐 알코올, PVA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2014년 초부터 하는 색전용 전문 비즈, 이런 구슬들을 사용하는, 그러니까 색전 물질이라는 게 대충 그런 거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이런 물질들을 주입해서 간 동맥을 막는 것을 이제 색전요법이라고 하고요.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항암제하고 그 다음에 간암에 도입하기 쉬운 조영제를 섞어서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투여를 한 후에 투여하고 그 후에 이제 색전 물질을 주입하는
소위 말해서 간동맥 화학색전요법. 쉽게 말하자면 먼저 그 항암제를 넣고 그 다음에 항암제는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암세포를 파괴를 하겠고요. 그 다음에 뒤에 혹시 뭐 살아남은 놈, 비실비실하는 놈들에게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색전요법, 이 두 개를 병행하면 그나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요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간 동맥 주사 요법은 혈관 조영에 이런 사용되는 카테터의 항암제만을 이제 투입하는 방법인데,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맥 주사를 한 다음에 그 동맥을 막아버리는 치료법들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또 이 동맥 색전을 하고 나면 여기에도 이제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. 그런데 대체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발열, 구역질, 그리고 복통, 식욕 부진, 그리고 간 기능 장애, 그 다음에 그 찔른 부위가 간이 대충 요 상부 보니까 흉통, 가슴의 통증 같은 이런 것이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의 정도라는 것은 당연히 그 종양의 크기나 넓이, 또 우리가 그 색전, 그 동맥을 막은 그 정도,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간의 어떤 기능도, 아까 기능의 장애도, 혹은 기능의 활성도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. 간이 기능이 좋으면 그만큼 좋아지고, 모든 시술도 간의 기능이 나빠지면 그만큼 이제 어렵고,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관해서도 보통 의사들이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, 의사들은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아주 또 겁먹을까봐 살살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, 이런 부분들을 환자 측에서 혹은 보호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물어가지고, 나중에 생기는 후유증이니까 역시 뭘 알고 있어야 대처가 쉽다.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